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도요타에서 나온 최고 모델입니다. 랜드크루저 도요타 플래그십 모델이고요. 특별하게 오늘은 저희 구독자님께서 차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따끈따끈한 새차, 말도 못하는 새차 3300cc고요 304마력의 71 토크를 자랑합니다. 힘 죽입니다. 잘 나가는 차인데 이 차에 대해서 리뷰를 하겠습니다. 차는 6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타는 차는 VX라고 해서 그 6개 중에서 세 번째, 그러니까 중간보다 약간 낮은 등급인데 가격은 12만 5천 불, 한국 돈으로 약 1억 1천만원 정도 가격을, 플래그십이니까 그 정도 해야죠. 그죠? 그 정도 가격이고요. 우선 엔진룸은 3300cc입니다. 디젤 3300이지만 트윈 터보다 보니까 저속에서도 힘 죽입니다. 팡팡 터지고요. 실내 인테리어 화려합니다. 1억이라고 믿기지 않을 정도로 약간 짜친다 라는, 예를 들어서 뭐 BMW나 벤츠에 비해서 1억 1천만원 치고는 약간 짜친다 하지만 그래도 도요타 최고의 차량 랜드크루저고요. 화면에서 봤을 때는 약간 못 느낄 수도 있겠지만은 사이즈가 상당히 큽니다. 대형 차고요. 보시다시피 카메라는 아주 후질구리합니다. 1억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카메라지만은 12.3인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쓰기에는 상당히 편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아쉽게도 전면 클러스터도 뭐 전부 다 디지털이면 좋은데 그거 아니고요. 이머전시 스위치랑 각종 썬루프 오픈하는 스위치 볼 수가 있습니다. 인테리어는 뭐 그렇게 화려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없지만 그래도 직관적으로 잘 쓰게 디자인됐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뒷자리 공간도 넉넉합니다. 패밀리가 타기에 충분합니다. 5명 충분히 타고요. 뒤에 뒷자리 2개는 약간 좁은데 2열은 뭐 누가 타더라도 전혀 부족함 없이 탈 수 있을 정도로, 그리고 중간에 공조 시스템 쉽게 작동할 수 있도록 스위치 아주 잘 나와 있는 거 보실 수가 있고요. 테일게이트는 보시는 것과 같이 자동으로 쭉 올라가지만 요거는 사제로 따로 돈 주고 달았습니다. 차에 자체적으로 제뉴온으로 되어 있는 걸 살라 그러면요, 요 윗등급에서 적용이 됩니다. 사라라고 하는 모델을 사셔야 되고요. 그거는 한국 돈으로 약 1억 4천 정도 금액을 지불을 해야 저렇게 보시는 것 같이 자동으로 스르르르 사르르르 닫히는 자동문을 사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시내 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부드럽다 라는 느낌 들고요. 하나 약간 이질감이라기보다는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은 12.3인치입니다 사이즈 커서 좋습니다. 좋은데 요즘 차에 어울리지 않게 시인성은 약간 맑음은 조금 떨어진다라는 아쉬움이고요. 그냥 일반적인 디지털은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리버스라든지 360도 카메라의 화질은 아주 많이 떨어진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후진을 할 때 리버스를 딱 넣었을 때 뒤에만 크게 보여주고 나머지 전체적인 서라운드를 좀 작게 보여주는 뭐 그런 어떤 세팅은, 그거는 뭐 개인적으로 호불호가 있겠지만은 그거는 조금 뭐 아쉽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1억 이상의 차에 어울리지 않게 카메라도 새끼들 좀 비싼 거 그렇지, 돈이 얼마짜리인데 카메라를 가지고 후진 200일 것 같이 화질이 너무 떨어지는 걸 넣어놓은 거는 조금 아쉽습니다. 그건 너무 아쉽고요. 그 외에 뭐 시내 운전을 한다든지 했을 때는 뭐 에코 모드로 운전을 해도 뭐 당연히 뭐 시내 운전이라서 특별하게 밟을 건 없는데 순간 가서 신호 빨간불에서 파란불 딱 걸리자마자 확 치고 가는 가속에 있어서도 에코 모드에서도 단 1의 힘의 부족함이라든지 아니면 소음, 캐빈으로 들려오는 소음이라든지 아니면 외부에서 들려오는 소음조차도 엄청나게 줄여줍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운전하기에는 너무도 좋다라는 말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 유리가 큼지막하고요. 이게 많이 내려와 있습니다. 바깥에서 봤을 때 디자인상으로도 느낄 수가 있지만은 이 부분이 많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시인성이, 시야가 넓다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정면도 그렇지만은 옆으로 봤을 때도 사이드 미러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비치는 게 시내 운전을 할 때에도
뭐 전혀 불편함 없이 차가 큰데 비해서 시야가 넓다 보니까 운전하기가 훨씬 쉽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전자식 변속기를 쓰다가 지금 이 차에는 기계식 변속기입니다. 10단 기계식 변속기인데 기계식 변속기를 썼을 때 이질감은 상당합니다. 그래서 계속 이런 변속기를 쓰면 모르는데 전자식을 쓰다가 이런 변속기로 피해서 뒤로 딱 바꿀 때 그 느낌이 와 이건 뭐냐 트럭이냐 라는 느낌은 드는데 그거는 뭐 이런 차만 계속 탄다면 느낄 수 없는 부분이니까 뭐 그런 게 있다 라는 거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도요타의 플래그십 모델답게 캠리라든지 라브4라든지 그런 차에서 느끼는 도요타 특유의 그런 승차감이라든지 핸들링이 있는데요, 거기에서는 벗어난 느낌이 듭니다. 그거하고는 느낌이 약간 다르고요, 훨씬 더 부드럽다라는 그런 느낌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습니다. 110km 정속 주행의 크루즈 컨트롤을 해서 달리고 있고요. 말 그대로 랜드 크루저입니다. 아주 크루징하는 느낌으로 그렇게 부드럽게 지금 110km 속도로 달리고 있고요. 핸들 잘 잡아주고요, 라인 제대로 잡아주고 있습니다. 약간 아쉬운 게 핸들을 잡아주긴 하는데 그게 부드럽게 이렇게 잡아준다는 느낌보다는 약간 긴장을 하면서 라인을 잡아준다라는 그런 느낌이 약간 듭니다. 코너를 돌고 할 때 핸들이 부드럽게 돌아가면서 코너를 잡아준다는 느낌보다는 조금 긴장을 하면서 잡아주는 느낌이 든다. 이게 전자식이 아니라 유압식이라서 약간 그런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아답티브 크루즈 컨트롤 앞차와의 거리는 잘 잡아줍니다만 차선을 잡아주는 거는 약간 불안하다. 잘 가다가도 한 번씩 불안한 그런 느낌을 받고요. 전체적으로는 뭐 고속도로에서 상당히 편안하다, 부드럽다라는 말씀 드릴 수가 있고, 이대로 하루 종일 운전해도 가도 될 만큼 시트 너무 편하고요. 차체가 크고 높은데 의자를 앉았을 때 시트 포지션은 약간 낮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내 앞에 옆에 이렇게 보이는 게 시야가 상당히 넓습니다. 지금 핸들이 보이나 모르겠습니다. 이 코너를 놓을 때 지가 약간 조금 긴장을 해서 너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잡아주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부드럽게 잡아주는 느낌이 없는 거 약간 아쉬운데, 조금 아쉬운 게 최첨단의 어떤 그런 맛이라든지 그런 맛 12만 5천 불입니다. 뭐 사라라든지 다른 모델은 훨씬 더 비싼데요, 한국 돈으로 대충 1억이 넘는 금액인데 1억 이상으로 봤을 때는 뭐냐, 사실 그렇습니다. 이게 도요타 새끼들 좀 그러거든요. 이놈들은 돈 많이, 차는 비싼데 돈은 많이 안 씁니다. 그래서 실내 인테리어라든지 이런 게 1억 이상의 가치는 사실 못 느끼는데, 200 시리즈의 때는 V8기통에 4500cc 힘을 자랑하는 차였는데요, V8기통에서 V6기통으로 다운그레이드가 되고 엔진 자체도 3300으로 작아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에이 다운그레이드 되면 엔진 마력 재원상으로는 출력이 더 좋다라고 하지만은 에이 어떻게 그래도 V8기통을 따라가냐 해서 오히려 그때 당시에 이 차가 신형차가 작년입니다. 신형차가 나온다라고 했을 때 에잇을 사기 위해서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몰리게 되고 차값도 훨씬 더 비싸고, 기존 판매되는 차보다 가격이 엄청 더 비싸게, 원래 신형이 나온다 그러면 구형은 가격이 떨어지는 게 당연한데 훨씬 더 비싼 가격으로 그것도 없어서 못 팔 정도의 그런 인기를 누렸었습니다. 내가 3톤 이상의 트레일러라든지 보트를 끌지 않는다고 했을 때 전혀 힘에 대한 부족함 없습니다. 그냥 전혀 그런 힘에 대해서는 단 하나도 생각할 필요 없이 자연스럽게 갈 수 있는 차량이 되기 때문에 이걸 선택한다고 해서 엔진 힘이 약해서 하는 그런 걱정은 단 1도 할 필요 없이 하이웨이에서 그 중에서도 고바위를 치고 올라가는 데 있어서도 단 1의 무리도 없이 너무도 부드럽게 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내가 크림색입니다. 일부러 이 밝은 색으로 선택을 하셨다라고 하는데 이 색은 오히려 마음에 듭니다. 실내 밝아서 너무 좋고요. RPM 쫙 올라갔을 때 엔진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우렁찹니다. 느낌 전혀 싫은 소리 아니고요, 아주 힘찬 소리다라는 걸 느낄 수 있는 그런 소리 같습니다. 그리고 고속에서 추월할 때 추월 가속도
상당히 좋습니다. 2500 이상 올라갔을 때 엔진에서 들어오는 소음이 전혀 거슬리지 않고요. 힘차다 라는 느낌 들고, 엑셀 페달을 세게 밟았을 때 기다렸다는 듯이 RPM 올라가지고 차가 나가는 느낌이, 단 1의 힘의 부족함은 전혀 걱정할 거 없다라는 말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엑셀에서의 반응 너무 마음이 들고요. 또 하나 아쉬운 거는 썬루프입니다. 썬루프가 12만 5천 불짜리인데, 썬루프가 요즘에 10만 불, 언더 10만 불도 웬만한 SUV도 그렇습니다. 그죠? 파노라믹 썬루프 기본인데, 코딱지만한 요 한 20년 전 그 정도 그런 썬루프가 달려있다. 너무 작다라는 게 아쉽고요. 기본적으로 스위치는, 이거는 진짜 너무 마음에 드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보통 엔터테인먼트 시스템에 모든 게 다 들어있어서 다 일일이 터치를 해야 되는데, 터치도 할 수도 있고 여기 스위치도 있다 보니까 실제 저희들이 산에 가든지 차가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터치 스크린으로 뭐 이렇게 누르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스위치가 이렇게 다 나와 있다 보니까 내가 그 상황에 맞게 볼륨 기본이고, 지도를 보든 뭐를 하든 눌러서 조절할 수가 있으니까 이런 거는 너무나도 큰 장점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계속 장거리를 타고 있지만은 시트 포지션은 상당히 편합니다.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시트 포지션 너무 편하고요. 사각 없이 시야가 뻥 뚫린 그런 느낌 마음에 들고요. 차 사이즈가 대형차다 보니까 대형차답게 실내는 상당히 넓습니다. 전혀 좁다라는 그런 느낌 들지 않고요. 운전석에서 조수석을 바라봤을 때도 거리가 어이구야 꽤 멀다 라고 느낄 정도로 멀고요. 콘솔 박스 높이도 너무 적당합니다. 시트 포지션 너무 마음에 들고요. 딱 요 느낌은 고급 차다 라고 느낄 정도로 디자인은 마음에 든다. 그렇다고 해서 1억 이상의 디자인은 아니고, 디자인이 마음에 든다. 딱 요만큼 그 정도의 느낌입니다. 그리고 연료 탱크 공간이 110리터입니다. 연료 탱크가 두 개가 있고요. 메인 탱크가 80리터고 보조 탱크가 30리터입니다. 110리터를 자랑하다 보니까 아무리 못 가도 최소 1000km는 논스톱으로 달릴 수 있습니다. 장거리에 최적화됐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죠. 그리고 여기 이 차가 스피커가 10개입니다. 10 스피커가 기본인데요. 음질은 아주 마음에 듭니다. 아쉬울 거 없이 너무 깔끔하게 사운드 마음에 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USB-A랑 C가 앞에 있고요. C가 잭도 있어서 충전하든지 거르기에 좋고, 무선 충전할 수 있는 시스템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부드러운 느낌으로 진행을 할 때는 오히려 에코 모드로 가도 단 1도 부담이 없을 정도로 에코 모드로 평소에 운전을 해도 아주 부드러운, 그런 힘이 없는, 단 1도 없고요. 어느 모드로 운전하든 충분히 힘 있는 그런 운전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이 차는 에코 모드로 운전을 하는 게 어울리지 않겠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2022년에 300 시리즈가 나왔는데, CD 플레이어, 요즘 차에서 찾아볼 수 없는 엄청난 최첨단 CD가 말도 안 되지, 그죠? 이게 있는데, 이게 제가 볼 때는 많은 걸 상징한다고 봅니다. 이 차의 타겟층이 누구냐라는 거죠. CD 플레이어의 그런 감성을 느끼고, CD 겁나 많은 명곡들을 소장하고 있는데 그 명곡들을 내가 차에서 들어야 되겠다 라는 분들이 이걸 많이 타지 않겠나. 그런 분들을 타겟을 했을 때 이런 최첨단 CD 플레이어 하나를 넣어놔야지. 무선 커넥티비티 이런 거 아이폰 최신형 전화기 전화 쓰는 데만 쓰고, 그 외에 음악이고 뭐고는 CD를 쓰는 그런 연령층에게 이 차가 어울린다. 그러지 않고서는 어떤 마음으로 이 CD 플레이어를 넣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CD 플레이어 하나가 그런 많은 걸 내포하고 있다라는 느낌이, 제가 그런 게 너무 강하게 들어서 그런지 몰라도 이 차는 젊은 사람들이 타기에는 그냥 부드러운 승차감,
오래 타고 싶다, 20년 30년 오래 타고 싶다, 그리고 편하게 장거리를 가든 단거리를 가든 뭐 어디를 가든 어쨌든 편안하게 조심조심해서 그냥 장고장 없이 그냥 막 그냥 타고 싶다 했을 때는 최고의 차가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비치 드라이빙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 비포장을 타고 있고요. 일반 비포장에 약간 꿀렁꿀렁한 그 정도인데 일반 도로하고도 같이 승차감 상당히 마음에 듭니다. 전혀 바운싱 심하지 않고요, 부드럽게 받아주는, 차체가 2.5톤이 넘는데 거기에 비해서 엑셀 리스폰스라든지 승차감 상당히 가볍고 부드럽다 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 샌드가 조금 소프트합니다. 되게 부드러운 비치 드라이브를 하고 있는데 딱 예상했던 대로입니다. 힘 전혀 부족한 게 없다 보니까 우습게 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프트 샌드입니다. 비치 드라이빙인데 모래가 상당히 부드럽습니다. 그래서 웬만해서는 바퀴가 빠지고 엔진 RPM 엄청 올라가고 엔진 열받고 하는 그런, 사실 차로 봤을 때는 그렇게 좋지 않은 그런 컨디션의 길을 가고 있는데요, 워낙 차가 힘이 좋다 보니까 단 1에 무리 없이 비치 드라이빙 부드럽게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드라이빙을 부드럽게 할 정도면 그 어디를 가더라도 단 1에 문제 없이 쉽고 편안하고 부드럽게 운전해서 달릴 수 있는 너무 마음에 드는 차다. 엔진 성능도 그러지만은 승차감도 상당히 뛰어나기 때문에 이런 모래에서 비치 드라이빙을 할 때 승차감도 전혀 이질감 없이 아주 쿠션 잘 받아주면서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결론입니다. 이게 제 채널이고 제가 만드는 유튜브다 보니까 제 주관적인 생각으로 이 차에 대해서 평가를 해야 되는데, 다른 차하고 다르게 이 차는 평가하기가 상당히 조심스럽다 그래야 되나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그 이유가 도요타 랜드크루저 그러면 한국 분들은 모르겠지만은 호주에서는 그냥 무슨 어마어마합니다. 아주 이게 그냥 세계 최고라고 생각할 정도로 너무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이걸 내 마음을 하다가 그래도 내 영상인데 내 원하는 대로 내 생각대로 이야기를 하는 게 맞겠다 해서 제 솔직한 말씀을 드리면, 솔직히 도요타 차라는 게 랜드크루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장고장 없고 그 다음에 중고차로 팔았을 때 제값을 받는다, 다른 어떤 차들보다 가격을 많이 받는다 라는 큰 장점이 있는데요, 그건 제 혼자뿐만의 생각이 아니라 다른 분들 도요타 타는 사람들 물어봐도 다 그냥 나오는 말이 결국은 그겁니다. 장고장 없고 중고차 값 세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이 차를 사도 된다? 저는 거기를 수긍을 못 하겠습니다. 제가 어릴 때입니다. 20년도 전인데 랜드크루저 80 시리즈를 타면서 진짜 이 차 나중에 나이 들어서 꼭 타고 싶다, 너무 탐나는 차다, 진짜 대단하다 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그 생각은 100 시리즈가 나오면서도 변하지가 않았습니다. 역시 랜드크루저다. 니산 페트롤이라는 차도 있지만은 그래도 이게 한 수 위다 라는 생각을 많이 하면서 결국은 나도 저거 하나 산다 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는 와중에 이제 200 시리즈가 나왔는데 멋있어. 누가 봐도 그냥 고급스럽고 실내 인테리어 깔끔하고 웅장하고, 물론 디자인이라는 건 호불호가 다 있다 보니까 제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하여간 멋있다, 힘도 좋고 V8이니까 힘도 좋고 하는데 그런데 너무 비싼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상당히 많이 했었습니다. 하지만 랜드크루저를 향한 제 꿈은 그대로 있었지요. 계속 진행형이었는데, 그런 와중에 제 소중한 구독자님 중에 한 분께서 랜드크루저 최신형 300 시리즈를 이번에 인수받았는데 한번 타봐라, 하루 종일 네가 한번 타보고 평가를 해달라고 하시는데, 너무 좋아서 솔직히 잠을 못 잤습니다. 이런 기회가 내한테 하고 했는데 막상 타고 제가 느낀 건 리뷰 영상에 딱 그겁니다. 승차감 좋고 다 좋아요. 힘 좋고 다 좋은데
그래도 1억 이상인데 1억 1천만 원, 12만 5천 불인데 무슨 썬루프가 코딱지만 합니까? 요즘 웬만한 차도 파노라믹 썬루프에서 큼지막하게 나오잖아요. 거기다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라는 것도 무슨 뭐 15년 전 뭐 그런 시스템도 아니고 화질 아주 후질구리하고요. 거기다가 어쨌든 1억인데 자꾸 돈 이야기해서 그러지만은 그래도 그 금액인데 단순히 눈으로 보이는 건 뭐 그러다 치지만은 아니 아다티브 크루즈 컨트롤도 요즘 나오는 웬만한 차와 비교를 해도 한 수 아래다라고 할 만큼 1억인데 씨 컨트롤이 믿을 수가 없을 정도로 형편없습니다. 그리고 요즘 픽업 트럭들도 리어 로카는 기본으로 달려 나오는데요. 랜드크루저 같은 경우는 1억 4천이 넘는 GR 스포츠라는 모델이 있는데 그걸 선택을 해야만 앞뒤 로카가 적용되고 나머지에는 로카가 아예 있지도 않고요. 센트럴 록이라는 뭐 그 정도밖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트렁크도 솔직히 랜드크루저 80, 100, 200 시리즈도 그 시그니처라고 할 수 있는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뒷문이 아래 위로 열리는 건데요. 제가 볼 때는 이것도 무슨 원가 절감하려고 문짝도 그냥 하나짜리 큼지막하게 만들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거기다가 아니 문도 그 금액에 문이 자동으로 안 닫힙니다. 자동으로 그냥 스위치로 닫히는 거 하려 그러면요. 한국 돈으로 1억 4,400만 원짜리를 사야 됩니다. 최고급 사양을 사야 되고요. 호주 돈으로 16만 5천 불짜리를 사야지 그나마 그게 뒷문 트렁크가 자동으로 열린다라는 그렇습니다. 뭐 내구성은 얼마나 좋을지 몰라도 눈에 보이는 것도 그렇게 원가 절감을 하면서 그렇게 비싸게 파는데 엔진이랑 미션을 뭐 얼마나 여러 수백 년 동안 잘 쓰게 만들었냐라는 그런 생각을 하니까 이놈들이 구매자들이 자기네들 좋다고 막 사주니까 입마들이 너무 오버하나? 저는 솔직히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제 혼자만의 생각일 수 있는데요. 호주에 랜드크루저가 있다 그러면 미국에는 같은 사이즈인 세콰이어라는 차가 있는데요. 이번 2023년형 나온 거 보면 아주 그냥 눈 돌아갑니다. 너무 잘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보면 제가 더 열받는 거예요. 그 정도까지는 안 되더라도 그 정도 좀 가까운 뭐가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뭐 도저히 고객을 호구로 보지 않고서는 이걸 작년에 내놨는데 이 정도 더 이상 말 안 하겠습니다. 하여간 너무 아쉽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귀한 차를 저한테 하루 종일 타라고 주신 구독자님한테는 뭐 아름다운 말씀 못 들려드려서 너무 죄송한데요. 저의 어떤 리뷰가 마음에 안 드신다 그러면 따끔한 댓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